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전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입니다. 자, 이제 개편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3일 앞으로 다가왔나요? 네. 금, 드디어. 토, 일. 네. 그렇습니다. 주말을 지내고 나면 이제 개편을 하는데, 네. 네, 뭐 개편 뭐 있겠어?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지. 정답일세. 앞에서 없어요. 소소한이라고 우리가 말했잖아. 소소한 개편이에요. 네. 네. 소확행이란 말 알죠, 요즘? 네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네. 소확계. 소소하고 확실한 개편. 아, 그렇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개편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네. 개편을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네. 격하게 반응해 주셔야 돼요. 여기저기 소문도 내주시고, 약간 여태까지는 타성에 좀 젖어서 이제, 사이클이 너무 뻔히 이제 보이잖아요. 네, 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소문도 좀 내주시고. 타성에 젖은 소소하고 확실한 찬사 때문에 우리가 개편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소소하고 확실한 개편을 하겠지만, 대대적인 반응을 네. 이끌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봅니다. 어떻게 수습하나 궁금했는데. 자, 오늘은 30대 초반 여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일단 김 선생 사연부터 소개를 해주십시오. (30대) 초반 연애 별로 안 해본 여자입니다. 딱히 하자가 있거나 한 건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고집하다 보니 연애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2년 전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독서실에서 알바를 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던 중 실기만 남아서 그만두게 되었고 몇 번 안 보았지만 호감이 있어서 제가 먼저 부모님 핸드폰을 뒤져서 번호를 알고 부모님 핑계를 대면서 연락을 했습니다. 시험 끝나면 한번 놀러 오겠다. 연락도 주시고 고맙다. 이런 카톡을 몇 번 오갔고 그 후로 시험이 붙어서 지방을 몇 개월 동안 훈련을 가게 되어 연락을 안 하다가 제가 너무 생각이 나서 반년 정도 후에 뭘 물어본다는 핑계로 다시 연락을 했지만 쑥스러워서 흐지부지 연락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남자가 생각납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뜬금없이 연락할 문구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저보다 5살이나 어려서 엄마가 제가 그 남자에게 관심 있다는 걸 눈치채고 어이없어 하시기도 했어요. 네. 글에 유유유가 엄청 많으세요. 네. 지금 많이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심정을 유유로 많이 표현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난감하네. 어떻게 됩니까, 김 선생? 자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이럴 때는 그냥 전공법이죠. 한번 만나자고 하세요. 오, 네. 얼굴 한번 보자. 네. 만납시다. 네. 한번 보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끝내자고 뭐 차이거나 네. 아니면 그러시죠. 둘 중에 하나 될 거 아닙니까? 네. 만나서 헤어질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되고. 제 생각에는. 어쨌건 한번 봐야 그렇죠. 이렇게 속으로만 이렇게 끓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뭔가 이 남자한테 카톡을 주고받을 때도 제가 그쪽 분 자주 뵀는데 참 성격 좋으신 것 같아. 이런 말도 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 정도만 했을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진전이 없습니다. 백날 해봐야. 저는 다른 해법을 내고 싶습니다. 음. 이분의 지금, 체력 상태는 네. 월드컵을 뛰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네. 근데 지금 김 선생의 조언은 월드컵에 지금 나가서 네. 본선 진출을 할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봐라. 실은 뭐- 대패를 경험하실 것이다. 그렇지.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월드컵 올라가 못 뜁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요런 식으로 해법을 구하지 말고 네. 이분에 대한 생각은 접으시고요. 네. 기초 체력이 너무 딸려. 만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치우시라. 네.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쉽게 연락이 닿는 자주 볼 수 닥치는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네. 캐파를 좀 기르셔야 네. 어떻게 요 캐파가 좀 길러진 다음에 이 남자를 만나도 네네. 어떻게 해볼 적이 생기지 지금 만나면 만나자마자 게임 끝이에요.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더 높고. 네. 근데 이 남자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러는 거고 이분 보내주신 사연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동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쉽게 누굴 만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도 안 돼. 닥치는 대로 만나, 뭐 어떻게 만나? 마음이 안 동하는데. 그래도 만나야 돼요. 저는
두 분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뇌를 바꿔라. 왜 누군가와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귀어야 되는가?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면 나는 사귈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본인은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 사연 안에 굉장히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고집하다 보니 연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고집했나? 이 사연을 보면 본인이 좋아했잖아. 고집을 했나? 카톡 한 4번 보낸 거야. 그동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이 너무 좋았다는 거잖아. 전 거기서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사람을 좋아하는가?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고 카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전제가 굉장히 자기는 기준점이 또 높고 그래서 연애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경험치가 거의 0에 가까워서 어떤 것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자꾸 멀리 떨어져 있고 더 내가 연락할 핑계가 없으니까 그에 대한 애틋함이 더 커지고 있다. 이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슬픈 것을 좋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취미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연애 접고? 네, 연애를 접고. 연애는 해야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연애를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해서 김 선생의 제안을 수용하든 김프로의 제안을 수용하든 사연이 매주 올 것이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차라리 사연을 매주 보내주세요. 아, 그래? 네. 우리 재밌게? 왜냐면 저희가 사연이 잘 없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는 지금 딱히 연애를 하고 싶지 않지 않나? 라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한번 대면을 해보시고 아니야 난 정말 연애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김 선생이랑 김프로의 말이 들릴 것 같다. 아니 근데 제가 종종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안타까운 분들. 저한테 뭐 상담을 하기도 하고. 실제 사례들이 떠올랐구나. 그렇지. 주변에 진짜 사례들이. 아직도 혼자 계세요. 진짜로. 나한테 상담했던 게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혼자 계세요. 진짜. 네. 네. 근데 패턴이 똑같아. 패턴이 똑같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 말 못해. 그리고 굉장히 속으로 이런데,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봐봐. 연락도 주시고 고맙다. 라는 답변을 보냈다잖아. 그러니까요. 느껴지지 않아요? 남자들이 보내는 답변? 의례적이죠. 네. 택배기사 아저씨 잘 받았어요. 이거잖아. 고맙습니다. 택배 잘 끝이잖아. 받았습니다. 이거잖아. 보통 관심이 있던 사람한테 연락이 오면 이런 패턴은 안 나가잖아요. 네. 뭐 어쩌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어떻게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감사합니다. 그렇죠. 끝냈다는 거는 그냥 주인집 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럼요. 건데. 그리고 이분도 뭐 그냥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저쪽에서는 심지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네. 본인이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내가 이때까지 하던 삶의 패턴을 바꾸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좋아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니까. 부모님 핸드폰을 뒤져서 번호를 알아내야겠다는 그 발상이 자기를 굉장히 행복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대견한 거야. 네. 그리고 그게 재밌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안 중요한 것 같아. 그냥 절대적인 경험이 계속 이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조금 덜 좋아하면 어때요? 그래요. 그냥 해가지고 썸 타고 사귀고 이런 거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각자의 해법들이 다른데 서로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썸 타고 좋아하고 그 훈련을 해야 다음 연애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당장 손에 잡히는 누군가가 이 사람이니까 만나자고 하라고 그렇죠. 네. 그냥 가보라는 거지. 밥 한번 먹읍시다. 내가 밥 한번 살게요. 네. 축하한다고 말도 잘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 그렇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에서 축하할 용기가 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올라오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하시라. 뭔가 해야 돼요. 네. 진짜 뭔가 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보다 5살이나 어리네, 이 남자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20대 중간.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더 쉬운 거 아니야? 뭔 상관이야. 근데 약간 이런 연상 누나들이 어린 연하가 마음에 들었어. 네. 그럴 때 내가 저 또의 여자들보다 늙었고 안 예쁜데 이런 마음 때문에 주저하는 게 또 있거든요. 네. 정말.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아니 나야 뭐. 어떻게 알아? 연상 누나들이 보통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엄청 쓰거든. 연하 동생 만날 때는. 쟤보다 내가 더 나이 들어 보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만나보세요. 뭔 상관이야. 밥 먹고. 대신, 만약에 만나겠다. 30대 초반이면 괜찮아요. 한참 예쁘실 텐데. 근데 이분이 사연을 만약에 만났는데 잘 안 되잖아? 난 사연에 들어갈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 제가 쑥스럽기도 하고 해서
힐을 안 신고 갔다. 이딴 글 올라오고. 그러니까 만날 때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쳐 발리더라도 정확하게 정면으로 그걸 발려야지. 그게 아니면 자기에게 스스로 여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것 때문에 그런가? 이러면서 또 그게 패턴이 되거든요. 피해 가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딪히셔야 된다. 네. 아니, 뭔가를 하세요. 네. 뭔가를 하시고, 안 되면 또 사연 주시고. 용기 있는 남자가 그 연애도 잘하고 미녀를 얻을 확률이 높다고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용기 있는 남자가 고백해서 연애를 할 수 있는 확률보다 여자가 고백해서 남자랑 사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자가 먼저 고백하면 훨씬 일반적으로 확률이 높아요. 네. 네. 잘만 준비하시면.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한번 만나세요. 네. 그쵸,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아이,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네. 안 보면 그만인데. 내가 더 멘붕에 빠지게 해야지. 아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네가 연락이 닿을까 말까 할 거야. 똑바로 해. 뭐 이거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사연을 보낸 것도 아니고 안 보낸 것도 아니야, 이건.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시나리오를 쓴 것도 아니고 안 쓴 것도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나리오 쓰란 말이야, 이 사람아. 사연을 안 보내잖아, 사연을. 네, 자, 오늘 사연 주신 분께는, 이영희 기자님의. 네. 나는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 아, 참 귀여운 책인데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읽으시고, 네. 용기를 하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바르는 영양 보습크림, 세연수연 아버님의 아이스크림 크림. 창의 사고력 중심의 미국 공립학교 커리큘럼을 집에서 수강할 수 있는 인강, 유지스쿨. 품격 있는 고객 중심 컨설팅, 올바른 보험은 올보넷. 올 여름 가장 핫하고 논쟁적인 음식 평양냉면. 평양냉면을 향한 완벽한 가이드북, 냉면의 품격. 네, 저희는 최희원 과장님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내부자 둘의 쌈장입니다. 오늘의 심리 레시피. 얼마나 맛있게요? 연세로댐 정신과 최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오늘 심리 레시피 주제는요. 건망증 이 정도면 치매인가요? 요걸로 알게 모르게 살짝 고민하고 계신 분들 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접니다. 그래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그래요? 구체적으로 뭐 좀 고민이 됐던 사례가 있어요? 하도 자주 발생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만난 이 여성. 사례조차 기억이 안 나는.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요새. 사람 이름 원래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아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절대 까먹을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이름들을 기억을 못할 때 되게 좌절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무슨 아티스트, 가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음악 딱 들으면 이 음악 너무 좋지. 그 노래 있죠. Hard to Say I'm Sorry. 그게 누구 노래냐? 누구 노래 같아요? 그 노래가 뭔지 몰라. 그 있잖아. Everybody need a little time away on a day. 그거 있잖아요. 누구 노래지? 시카고 노래, 시카고.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그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고 가사를 다 외우고 있는데 계속 이글스 아닌데 이걸 하루 종일 고민한 거예요. 아, 진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진짜. 네. 몇 번 본 사람을 기억을 못해.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아는 앤데 걔를 오랜만에 봤는데 걔인지 기억을 못해. 걔가 살쪄서 그런 건가? 그리고 있었던 일을 완전히 까먹을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 그때 여기 와본 적 있잖아. 혹은 아니 그때 누구랑 와서 너도 와서 이걸 먹었잖아. 근데 되게 맛있다 이러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나. 그런 게 간혹 있어. 아니 그런 거면 약간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기억력 감퇴.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방금 시카고를 예를 들었는데 몇 년 전이라면 내가 절대 저 이름을 까먹지 않았을 거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까먹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내가 다르다. 감퇴되고 있다. 네. 절대 내가 까먹을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이름들이나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술을 끊어. 그래. 그럴 수 그런 있지. 거요? 아니, 근데 진짜로 실제로 그 음주가, 네. 뇌의 사이즈를 작게 하기 때문에 기억력에는 실제로 영향이 크다는 거를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기자 생활할 때 술을 정말 많이 먹으니까 저는 원래 알코올 프리
알코올 프리 바디였단 말이야. 어. 내 의지로는 술을 안 먹었어 원래. 근데 기자가 되고 나서부터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었거든. 그러니까 임상학적으로 아마 차이가 좀 있지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자가 되기 전까지 사람들 이름을 기억 잘했어요. 네. 근데 기자 되고 술을 많이 먹고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나중에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기자가 이름 기억 잘 못하는 거는 좀 치명적이에요. 그 내 이미지를 많이 깎아먹잖아. 그렇지. 그래서 연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다른 척. 근데 이렇게 만나면 슬쩍슬 옆에 얘기해요 그랬어. 제가 이거 한 3번, 4번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나중에 농담으로 컨프런치를 안 하면 너무 이게 하니까 이름 명함 받고 이름 보고 스스로 이걸 기억 못할 거라는 거를 너무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농담으로 다음에 제가 포장해. 또 성함 여쭤볼 거예요. 제가 3번 더 물어볼 거예요. 막 하면 웃어. 그러면 나중에 내가 진짜 생각이 안 나. 이름이 뭐죠? 그러면 막 이렇게 얘기하면 2번 남았어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스트레스인 거야. 근데 많이 까먹더라고. 근데 지금은 술을 이제 안 먹으니까 약간 조금 이렇게 더뎌졌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근데 그거 심각하게 있더라고. 그렇구나. 줄여야 술을 되나요? 나는 담배를 안 피워야 되나? 담배도 영향이 있겠지. 담배는 모르겠어. 근데 술은 몰라? 실제로 그게 술을 먹으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거 누가 사진 찍어놨던데? 깜짝 놀랐어 그거 보고. 뇌가 쫙 줄어?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술을 먹은 사람의 뇌에 이거를 찍어놨는데 그 사이즈가 작아요. 뇌 사이즈가. 그래서 뭐 이렇게 치매 오거나 건망증 오거나 이런 게 음주하는 거하고는 연결이 있다고 그러던데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제가 모든 의학을 다 섭렵하지는 않지만 이제 확실히 담배는 폐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술은 확실히 뇌에 영향을 주긴 하죠. 네. 그러니까 있다니까. 영향을 꽤나 술은 이제 쉽게 알코올 성분이니까 뇌로 전달되기 때문에. 네. 근데 희한하게 또 알코올이 닿는 부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항불안제가 닿는 부위랑 비슷해가지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로 대신 약 대신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기능은 결국 뇌를 억제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항불안제나 그거나 다 우리 뇌에서 가바라는 물질을 통해서 뇌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사람이 단순해져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고상하면 기분이 안 좋아. 철학자가 되면 기분 불행해. 진짜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지금? 너무 고생. 근데 이제 해맑게 웃으면은 아주 뇌가 산뜻해집니다. 그렇군요. 진짜 요즘 고민이 없습니다. 고유명사들이 생각이 안 나는 게. 내가 이렇게 기억력이 감퇴되다니 말도 안 돼. 나는 그걸 받아들였는데 기자 때 그게 급격하게 심해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연도로 기억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연도로 기억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느 몇 년도에 누가 뭐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저는 그렇죠. 약간 특이하게 연도를 기억하는 근데 기자 되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게 무너진 거예요.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이게 뭐야? 굉장한 스트레스였어. 술 때문이요. 물론 술도 있겠지만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냥 나중에 받아들이기로 했어. 뭐 어떻게 하겠어. 네. 그래도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스마트폰이 옆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르면 찾아볼 수 있잖아. 이런 적도 있어요. 가끔은 내 전화번호를 못 찍겠는 거야. 그래. 내 가끔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 전화로 네. 내 전화번호 왜냐면 이제 알려줘야 전화기가 되니까. 없어졌을 때 내 어. 전화를 찾아야 되잖아. 이게 집에 어디 놔두고 가끔 내가 좀 어려운 장인어른 장모님 폰으로 이제 전화를 걸어서 찾아야 될 때가 있잖아. 내 번호를 모르겠어. 이게 뭐야? 이 옆에 보고 계신데 전화번 잠깐 이게 전화 지금 잠깐만. 제 전화번호가 뭐죠? 번호가 난감할 때 한 번 있었어요. 이름 검색하면 되잖아. 4위. 뭐라고 저장했는지 모르잖아. 모르지. 도둑놈. 그걸 확인하는 것도 이상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한 번인가 2번인가 제가 당황한 적이 있어요. 내 번호가 뭐지? 하다가 잘 안 눌러져가지고. 저 그런 적 있어요. 이마트 포인트 딴 애한테 적립해 줄 줄 있네 핸드폰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딴 애 전화번호를 찍어줬어. 예,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네, 번호로 할게요. 그랬더니 뭐야? 그냥 웃져왔어. 뭐지? 누굴 불렀는지 알 것 같네요. 아 그래? 네. 뭘 안다 그래? 누구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적이 네, 있었죠. 그거는 의도적인 기억 상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가 되나요? 건망증이랑 치매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없나요? 네. 음. 건망증은 이제 부분의 어떤 기억의 부분이기 때문에 대개는 그 효율성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억력 문제를 얘기할 때 학문적으로는 기능적인 기억 상실이냐 아니면 기질적인 기억 상실이냐 어렵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기능적으로는 뇌에 지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기억이 가끔 없어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쪽을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담아두긴 했는데 충분히 잘 안 담아서 쓱 지나가듯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아, 평소에 자주 안 쓴 거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좀 제가 고약한 비유로 괜히 만든 비유인데 정확한 정서는 아닌데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아주 고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맨날 업데이트 해주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거의 쓸 때 지장은 없는데 어쩌다가 그 오류 때문에 사실은 기기가 멈추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별 지장 없어요. 왜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껐다 키면 그만일 테니까 네, 네. 사실 그걸 문제 삼지는 않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기능적 장애라고 해야 되는 것. 원래는 기계의 어떤 연산의 오류이긴 할 텐데 네. 그래도 시제품으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근데 문제는 없어요. 껐다 키면 그만이지. 이제 그 정도 수준을 이제 기능적 장애의 기억 수준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기억이 없는 거라고 하면 기질적 장애라고 말하는 거는 이 기계가 고장난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치매.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 확실히 이제 고장이 난 거죠. 두 번째는 뇌 손상. 뭐 출혈이 일어나거나 알코올성 문제가 생기거나 어디가 뭐 다쳤거나 이러면은 뇌가 실제로 이제 기계가 부품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부품이 문제가 생기면 대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억을 저장을 못 해요. 레코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그 다음 기억이 제일 먼저 없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기억을 못 넣는 거예요. 오늘 뭐 했더라?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기억에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쭉 다 문제가 생기죠. 네. 근데 심리적인 문제들은 순간 또는 아주 심한 경우는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는 표현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거는 완전히 무슨 무 자르듯이 몇 날 몇 시 언제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앞도 있고 뒤도 있는데 딱 그 중간만 없어요. 그건 뇌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기억에 대한 여러 가지 구분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기억이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예로 따르면은 바빠서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기억을 제대로 못 넣는 건데 대표적인 게 약 먹는 거 까먹는 거였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예, 저는 이제 간장약을 꽤나 오래 먹고 있는데 네. 아침마다 먹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약을 상자를 넣어가지고 이거 며칠분 이렇게 딱 쏘면 좋은데 그냥 통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본인이 표시를 안 해놓으면 몰라요. 그래서 휴대폰에다가 표시는 해놓거든요. 먹으면 이제 먹었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언제는 이 먹었다 표시를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과연 먹었나 안 먹었나. 근데 잘 따져보니까 제가 정신없이 뭘 하다가 약을 이렇게 쓱 먹잖아요. 거의 대부분 기억 못해요. 아침에 다른 거 전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지금 약을 먹을 거야. 그러고 약을 먹으면 확실히 기억이 나요. 네. 근데 뭐 하지? 뭐 하고 뭐 이러다가 약 쓱 먹으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런 게 이제 효율성 문제예요. 대표적인 게 듣다 보니 하나 생각나네요. 주차장이 생각이 안 나요. 아, 주차장이 생각이 안 나. 그래. 그런 경우 많죠. 딴 생각하니까. 그치. 예. 그러니까 뇌를 다른 걸로 막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잠깐 기억을 쑤셔 넣으려니까 그 기억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툭 털어지는 거지. 근데 그거는 사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기능이나 역량이 지금 떨어지긴 떨어진 거죠. 근데 그것까지 다 연산을 할 수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니까 툭 떨어지는데 그걸 인정을 못 할 때가 있긴 있죠. 그 저희는 이제 방법을 하나 찾았지. 주차장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애기한테
몇 층이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기가 물어봐요. 기억해. 그치. 기억증, 막 이렇게. 그치. 좋은 걔네는 스마트폰이 있네? 뇌가 새 거잖아. 쌤핑이니까. 그렇지. 네. 기수도 안 나오고 막. 그러네. 근데 걔가 기억 못하면 어떡해?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그럼 이제 미궁에 빠져가지고 걔 다 찾아 돌아다녀야 돼요. 진짜. 그러겠네. 어렵겠다. 저는 이게 건망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건망증은 보통 어디 있는지 모른다. 잃어버린다. 이래야 되잖아요. 12개짜리 휴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를 3번을 산 적이 있어. 샀는지 안 샀는지. 집이 휴지 창고가 됐어, 휴지 창고. 진짜? 그러니까 신경 안 쓰면 까먹는다 하는데, 휴지를 사야 돼, 휴지. 휴지가 없어졌어. 휴지! 이러면서 메모도 해놓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휴지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휴지! 이러면서 사놨어. 그 다음날, 휴지! 이러면서. 그것만 남은 거구나. 근데 심지어 그래가지고, 놓는 데는 똑같을 거 아니야. 네. 있네? 그 위에 쌓았어. 그러니까. 야, 이거 2개를 쌓아놓으면 공간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딴 데 치워놔야 되나? 하면서 그 다음날 와가지고 딱 사서 그걸 넣으려고 문을 딱 열면서 알아챘어. 휴지가 2개 더 있는데 안 들어갈 텐데. 이것도 건망증인가요? 이건 약간 신경과민인가? 그러니까 정신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정신 없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우리 뇌가 기능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무의식적이거나 자기가 그렇게 느끼지는 않지만 그 기억을 없애고 싶은 거죠. 그런 경우가 확실히 있거든요.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이제 우리가 사연 읽은 다음에 네. 좀 그 부분을 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사연 읽기도 전에 내용 다 하겠어. 그러게. 일단 30대 후반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일단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고요. 조그맣게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혼인지라 평소에 시간이 여유롭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오늘은 은행 일이 많은 날이라 아침부터 서둘러서 은행 몇 군데를 들렸습니다. 이런저런 돈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집에 잠깐 들리던 차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친은 워낙에 어리광이 심한 스타일이라 항상 이런저런 불평불만을 얘기하는데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나름 집중하며 들어주면서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비밀번호를 눌러서 통과해야 하는 문이 3개 있습니다. 남친과 통화를 하면서 첫 번째 문을 통과했는데 문제는 두 번째 문이었습니다. 갑자기 두 번째 문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하는 생각과 함께 당혹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비밀번호가 도통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일단 남친에게 핑계를 댄 후에 전화를 끊고는 추측되는 번호를 막 눌러봤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옥탑방에 사시는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었으나 새파랗게 젊은 애가 할머니에게 비번을 묻다니요.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일단 집 근처 가까운 커피숍으로 가서 계속 생각해봤습니다. 말도 안 되게 친구 집 우편번호 같은 것들은 생각이 나는데 집 두 번째 문 비번은 도저히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 제가 최근에 두 번째 문 비번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손이 가는 대로 눌렀다는 거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까맣게 생각이 안 나는지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커피숍에서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을 것 같아 다시 집 앞에 왔습니다. 결국 옥탑방에 사시는 할머니께 전화해서 물어봐야 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가 추측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요? 병원을 가봐야 하는 걸까요? 좀 도와주세요. 매일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치매에 걸리면 못 듣게 될 거예요. 계속 들을 수 있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이분은 그래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니냐 이걸 지금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거요? 치매 초기 증상을 걱정하려면 이런 순간적인 어느 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 대개는 치매가 아닐까요? 라고 걱정하면 거의 10중 8구 치매가 아니겠죠. 사실 치매는 자기가 기억이 상실한다는 걸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난 멀쩡해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자기의 기억력 상실에 대한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억이 없네? 라고 하면은 자기가 기억이 없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치매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세상 심각하게 보내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귀여운 사연이에요, 그냥. 귀여워. 네. 그치. 이거 가지고 막 좌절해가지고 카페에서 혼자 앉아있을 그 그림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할머니한테 전화하면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이분한테 그치. 딱 걸리는 게, 야, 이걸 누구한테 물어?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창피한 게 기억을 더 안 나게 만드는 거죠. 차라리 그런 거 없이 할머니한테 물어볼까? 그러면 물어보다가 기억났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야, 이거를 모르다니.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에게 약간 움찔한 게 자기를 더 기억을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새파랗게 젊은 애가 할머니에게 비번을 묻다니요. 뭐 어때요? 뭘로 물어봐야지. 그럼. 근데 이런 경우도 보면, 아니, 전혀 잊어버리지 않던, 그리고 신경도 안 쓰던 그 어느 한 부분이 순간, 어차, 뭐였지? 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 앞에 보면,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남친이랑. 그리고 통화를 하고 첫 번째 문을 통과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을 통과하다가, 가만, 비번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심리적으로 꽤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은 그런 걸 인식하지 않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때는 혹시나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따져보면, 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라고 하는 측면들이 여기에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왜냐면 정황이 있어요. 남친이 워낙에 어리광이 심한 스타일이라 항상 이런저런 불평불만을 얘기하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나름 집중하면서 들어줬다. 여기에 온 신경이 다 가 있던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딴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대개 기억이 상실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어떤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숨기다 보면 다른 것도 같이 뒤따라가지고 쓰고 없어지는데 기억이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창피했다라든지 화가 났다든지 이걸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럼 아예 기억까지 그냥 지워버려요. 스스로. 네. 이분도 굳이 그렇게 해서 소설을 쓰자면 남친이랑 통화를 하면서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짜증났던 거야 지금. 네. 왜냐면 오전부터 은행일 보느라 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자친구라는 놈이 전화 와가지고 계속 어리광 피면서 이런저런 불평불만을 얘기하니까 얘 짜증나네 진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지금. 그지. 이주의 관심법. 자기가 짜증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회사에서 힘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받아줘야 되고, 이거 이래야 되나? 뭐 이럴 때, 뭔가 이렇게 순간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나 감정이 있는데, 그걸 같이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 번호까지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가만히 있어. 이 감정을 기억을 안 나네? 라고 하는 것보다, 이 번호가 기억이 안 나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무시할 수 있어요. 어쩜 내가 이 번호를 까먹을 수 있지? 이러면서 생각을 그쪽에 이제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도망갈 구석이 될 수도 있다. 네. 너무 소설을 쓴다 좀 무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럴 수는 물론 있어요.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다가 아마 이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쪽으로 집중한 거네요, 어쩌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까먹었다는 걸 내가 파악하는 순간에 집중하면서 딴 걸 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의도적이진 않아도 우리 뇌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뭐 치매일까 걱정하시는 거는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건 이분한테는 중요한 지식은 아닌데 네. 그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저게 치매냐 우울증이냐 이걸 감별하는 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그런 거 교과서에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별법 이런 거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가장 표면적인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울증이 생겨서 나이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스러워하거나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그럴만하다고 자책을 해요. 내가 이렇게 나이 드니까 기억도 못하고 난 죽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기억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치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러면 나 기억 멀쩡해? 그렇죠. 내가 왜? 나 기억 괜찮아? 그러면서
분명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막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김프로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포장을 하면서 자기는 그런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러면 훨씬 더 치매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별을 가지고 근데 둘 다 애매하다. 이게 치매인가 우울증인가 애매할 때는 두 가지 약을 다 써요. 치매약이랑 우울증약을 되게 또 나이 들어서 기억력 문제가 생겨서 치매약을 꼭 써야 될 때는 일반적으로는 우울증약을 같이 써요. 그런데 좋아지잖아요. 그럼 치매약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약 때문에 좋아지는 거지. 왜냐하면 치매는 그렇게 금방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감별하지 못할 때는 일반적으로 약을 같이 써요. 제가 이제 가족 중에 치매를 할아버지가 겪으셔가지고 치매 초기 때는 그렇게 식구들끼리 싸움이 많이 납니다. 네. 왜냐면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시거든요. 밥을 안 준다고. 이미 드셨는데. 이미 드셨어요. 이미 드시고 잘 저걸 했는데 네. 다른 사람 왔을 때 그걸 이제 약간 불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짢게.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얘기해요. 밥을 한 채로 준다고. 밥이 요즘에 이게 밥을 띄엄띄엄 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는 네. 싸움 나는 거야. 그렇죠. 모시고 있는데 아니 말이야 어르신 밥을 쫑겨들었다 무슨 얘기 이렇게 막 싸움 나요. 그치.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한참 한 6개월 넘었던 것 같아. 한 1년 가까이 이제 가다가 식구들끼리 퍼즐이 맞는 거죠. 혹시 이러면 이제 한참 진행돼 있고. 뭐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렇게 식구들끼리 싸움이 그렇죠. 많이 한다고 그런 그러더라고요. 것들의 의견 소통이 잘 안 되면 진짜로 네, 본인이 오해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없거든요. 내가 기억이 없다. 이제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근데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저처럼 50대 정도 됐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떠오르잖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뭘 했대요. 근데 나는 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면 나 기억이 없어 할 때 그냥 기억이 없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나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화를 내게 돼요. 나 기억 그런 적 없다니까? 이렇게 기억이 없으면 그냥 솔직하게 기억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그래서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가 꼭 아니더라도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지. 나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그거 하나 기억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말로 내가 했거든요. 근데 나를 보고 그거 기억 못하냐고 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제가 뭐 피자나 치킨 같은 거 먹을 때 내가 언제 다리를 내가 다 먹었냐고. 전 기억이 안 나요. 식탐이 많아졌는지 화가 납니다.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때. 그런 거구나. 비슷한 거죠. 네. 어제도 우리 부인이 분명히 내가 그 쌀자루에다 부어달라고 당신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들은 적이 없다. 내가 하기 싫어서 기억을 무시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정말로 들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이럴 때 미안한데 나 기억이 안 나. 이러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언제 써?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좀 민망하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에피소드는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지금. 수만 분 계실 거라고. 그리고 그 중에 기억이 안 나는 것 중에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이상은 내가 싫어서 지웠다. 의도적으로 피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 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전혀 의학적이지도 않은 표현인데 제 그냥 개인 경험으로 좀 뜬금없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여러분들도 가끔은 이제 꿈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꿈에 대해서 뭐 분석도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니까 특이하거나 기억에 유념할 만한 거는 이렇게 기억해보거든요. 근데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기억이 나요.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죠. 네. 이게 뭐가 있는데 분명하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그게 중요하다고 돼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가렸다라고 하거든요. 프로이트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캐내는 게 훨씬 중요한 어떤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가끔은 이런 기억이 있어요. 두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기억이 나는데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고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두 요소 중에 다른 하나가 금방 까먹어. 그런 적 있어요? 있어. 정말 맞아. 특이하더라고요. 맞아. 분명히 이제 A는 기억이 나. 근데 네. B가 기억이 안 나서 B가 뭐더라 하다. 이거지. 근데 그럼 A가 또 A가 뭐였지? 어. 그럴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A랑 B가 뇌에 굉장히 같은 부위에 있나 보다. 그래서
하나를 딱 올리면 다른 하나는 가릴 수밖에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의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기는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 정도로 어떤 부위라는 게 있기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특성이 있어서 한 자리에 둘 다 얹을 수는 없는 게 있기는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문득 하기는 했어요. 이제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이분도 그 부위에 비밀번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같은 부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어느 하나를 가렸다라고 해도 맞지 않을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애써서 떠오르려고 했는데도 물론 그것 때문에 더 방해가 돼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기억이 안 나게 이제 작용했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난다 했을 때 이미지를 그려보자면 찐하게 있던 게 흐릿해지면서 사라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특이하게 개념을 하나 배운 게 그 위를 뭔가 덮어도 안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오버라이트를 하니까. 네. 네. 그런 개념이 있구나. 시나리오 써주세요. 야 정말 심리 스릴러. 네, 그 시나리오는 좀 천천히 좀. 네. 저는 완전 이런 걸 보면 꼭 이렇게 쓸데없는 게 자꾸 눈이 꽂혀가지고. 네, 어떤 거요? 아니, 저는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면 비밀번호를 3번을 눌러야 되는 집이 있지? 대부분 2개 아닙니까? 저거 얘기할 줄 알았다. 현관에 하나 있고 자기 집에 하나 있고 그렇지. 어떻게 하면 3개가 나오지? 어떻게 하면 3개가 나오죠? 옥탑이라서 그런가? 아닌데 왜 3개일까? 저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통은 할 말이 없네. 뭐 빌라나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다가구 옥탑이 있다는 걸 보면 다가구 다가구 주택인데 빌라 건물이거나 뭐 그런 그러면 거잖아. 다가구 주택은 1층에 비밀번호가 있고 현관에 현관에. 들어가서 보통 자기 집 현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건물이라서 아래는 상가가 있고 2층부터가 집인 거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상복합이라서. 일단 건물을 들어가는데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 더 비밀번호 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갈 때 집 문에서 한 번 더. 보통 엘리베이터 그렇게 있는 집에는 옥탑이 그래, 있기가 옥탑이 조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이 약간 이제 빌라처럼 생긴 2층 집인데 1층에는 이제 부모님이 사시고 저희가 2층에 살거든요. 네. 그런 이제 열쇠를 따고 들어가는 건 2번밖에 없지만 사실 큰 문으로 치면 3개예요. 담이 있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대문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연립의 메인 문을 들고 들어가고 유리문, 그렇죠. 그 다음에 2층에 우리 집에 있는 문을 거기는 사실 잠그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3번의 락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집이 구조는 잘 모르니까 전혀 쓸데없는 상담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밀번호를 눌러 통과해야 되는 문이 3개래잖아. 네. 보통 대문에 비밀번호가 있지는 않지 않아? 그렇죠. 대문에도 있나? 죄송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지금 집중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요런 얘기 하다 보면 이것만 생각날 거야, 중요한 여러분. 것들은 이제 까먹는 거지. 덮이는 거죠, 지금. 가렸다. 우리가 가렸어. 이것으로 인해서 분량을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오늘 상담은 웬만큼 된 것 같으니까. 제가 번외편으로 하나만 더 짧은 거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요리 영애께서 최근에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켰잖아요. 설명서가 있는데 안 보고 자기 맘대로 요리를 해서 맛이 없다고 버리는 사람의 심리는 뭔가요? 그렇지. 이거는 조금 해주셔야 돼요. 네. 근데 이미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게 너무 잘 정리해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면 거의 정답에 네, 가깝나요? 아주 정리를 잘하신 것 같은데. 정설이구나, 그게. 근데 네. 요리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각자의 요리. 조리예에서 간단하게 설명해가지고 몇 분 지켜라 이러면 요리는 정말 그대로 하면 딱 되는 걸로 알잖아요. 네. 근데 꼭 손맛이 최고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키는 대로 분초를 따지지 않는 게 대부분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조금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규격화가 안 되죠. 네. 그런 분들은 본인의 손맛을 살리기에 요리를 맛있게 해내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분은 바로 요리 그거야.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손맛이 날 거다라고 믿고 있는 거군요. 그렇지. 레시피보다는 손맛이 더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이 있는 거 아닐까. 네. 네. 근데 처음엔 그럴 수 있다 쳐도 한번 먹어보면 으악 하면서 네. 자기의 그 솜씨 없음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나요? 보통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되는데 화낸다고 그런 것처럼 화를 내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앞에 있는 모든 실패를 네. 실패로 기억하지 않는 거죠. 지나가는 거예요.
네. 오늘 처음 요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처음 자기의 레시피대로 처음 해보는 거예요. 갈수록 아득해지네요. 확실히 이해가 기억이 갑니다. 많을수록 실수가 덜하긴 하는데 기억을 부정하면 그게 오히려 결과는 좋지는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기억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버리면 안 되거든요. 역사도 그렇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자꾸 무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버리시더라. 네, 사단이 꼭 나죠. 그렇구나. 가린 거구나. 요리 경험을. 그래서 상담의 많은 부분은 자기가 이제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을 그래도 이제 불쾌하지 않게 기억하기에 도와드리는 과정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거 얘기를 해도 크게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럼 이분의 경우도 약간 본인에게 그 당시 감정에 관해서 한번. 네, 얘기해보고, 네. 아,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군요라고 얘기할 때, 네.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이분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걸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30대 후반이시니까, 이 정도는 그리고 뭐 크게. 그 치매 걸리면은 즐거운 김프로쇼 못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계속 들으실 거예요? 기억만 안 날 뿐이지? 그렇지. 그러네. 네. 내가 오늘 에피소드를 들었나를 까먹으셔서 하루에 똑같은 에피를 12번 들으실 수도 있다. 다운로드 수가 늘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한 100만 원쯤 후원해보세요. 그러면 잊어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그러고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또 계속 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 내가 후원을 했든가? 그렇지. 자, 아무튼 이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계속 네.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정도의 소소한 사연도 좋으니까 사연 얼마든지 많이들 보내주시고 또 사연 한번 보내주셨던 분들이라도 뭐 이렇게 사정이 변했으면 그것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AS 사연도 해드릴 테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